제목은 비대면 대학 수업의 양방향 소통 방안 연구인데요. 이렇게 토론부터 해서 결과 논의까지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2020년 3월 교육부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학습 강좌가 증가하고 저희 모든 대학들이 강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K대학교에서 대학 영어와 선교 영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도 역시 온라인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학생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조금 고민하면서 연구 문제를 만들어 보았던 것이고요. 본 연구의 연구 질문으로는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여기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일방향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줌이나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녹화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업 방식을 취했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학습자와 교수자, 또 학습자 간, 또 교수자 간의 어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 간의 소그룹 활동, 또 가능 및 제한점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1학기 때는 이런 거 얘기하면 옆에 교수님들이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는 너무 다 사용하는 방식이라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감안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저희가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과목의 학교 전체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했는데요. 과목의 수업을 개설하고 수업 초대 코드를 통해서 학습자가 들어오도록 관리하는데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양방향 소통은 비공개 댓글과 이메일 알림 기능을 그나마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작년 처음에 강제적인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학생들 간에 많은 불만이 있었고 저도 오늘 우리 학회 논문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게 비대면 시대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같은 거 여러 연구들을 보니까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교수자와의 소통,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 이거더라고요. 최근 나온 다른 연구들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많아서 메인 뉴스에도 많이 떴죠. 교수님이랑 한 번 대화도 못하고 한 학기 끝났다. 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서는 다 강사님이 그냥 온라인 강좌만 던져주고 한 학기 끝났다. 이런 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았는데요. 그런 강제적인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 나름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비공개 댓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이 달았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하고 또 학생들의 댓글은 이메일로 알림 기능을 통해서 내가 놓치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체 활용으로는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줌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는 생각보다 학생들이나 우리가 자주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카카오톡은 날마다 그냥 지금은 다 사용하시는 거지만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교수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지는 예를 들어 굉장히 급하게 줘야 될 때가 있죠. 줌으로 지금 몇 시에 모여야 된다. 이런 거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사실 교수님들 간의 소통도 필요한데 교수님들 간에는 그렇게 시급한 특히 이제 저희 학교는 전임 교수님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을 맞이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다들 그러셨듯이 작년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놀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일된 지침이나 이 팁을 교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모든 겸임 교수님, 개공 교수님, 강사님까지 하나의 네이버 밴드로 묶어서 거기서 팁을 나눌 수 있었던 게 또 저희가 이 첫 온라인 강좌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는 모든 겸임 교수님, 개공 교수님, 강사님들 다 하나로 묶어서 그분들이 계속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학교 전체에서 공지하고 어떤 소통의 장소로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줌에서는 실시간 수업 시 소그룹 회의 활동으로 이렇게 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는 대학 영어 과목을 녹화 강의 업로드를 하고요.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구글 미트 역시 줌과 비슷하게 구글 미트라는 그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쓰면서 구글 미트로 간혹 만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진행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만날 때는 그냥 말로 물어보면 학생들이 바로 대답하면 되는데 도대체 학생들이 잘 듣고 있는지 내가 과제가 많지는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중간 정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양방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비대면 수업 방식은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실시간 강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강의 자체는 온라인 강좌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고 영어 과목은 이렇게 그 학생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바로 듣고 이해하지만 못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이해를 못하면 이거 완전 놓칠 수 있고 특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볼 때는 제가 저 학생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으니 다시 해주지만 줌으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강좌는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찍어서 내보내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줌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공개 댓글에 대해서 교수자가 피드백을 남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일이 클래스룸을 매번 로그인하지 않아도 나의 이메일로 오는 알림을 사용하면 학생들의 질문이나 또 이런 것이 왔을 때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뭐 또 다 잘 아시겠지만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그냥 채팅방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서로 막 그렇게 잘 알지 못한 한 명이 다 이렇게 직접 초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질문하는 질문의 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 또 첫 이런 강제적 온라인 강좌를 맞이하여 학생들도 교수자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때 2, 3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는 카카오톡에 투표 기능이 있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대체적인 여론 파악이 가능하고 또 익명 투표를 활용할 때 투표 참여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구글 설문지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는 네이버 오피스를 통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 코드를 나눠주고 설문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피드백 수령이 가능했고요. 사실 그 학생들과 대면으로 되지 않다 보니 그런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서 좀 더 설문을 자주 해야 되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한 학기에 한 번만 해도 괜찮았는데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 그런 것을 직접 이렇게 그렇다고 그 학생이 교수님한테 직접 도달할 그런 철구가 없다 보니 잘 아시는 에브리타임이라는 그 비공개 그 앱이 되게 무섭잖아요. 거기서 학교마다 교수님들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올랐어요. 1.5학점인데 왜 이렇게 과제가 많아? 이렇게 3학점 같아. 이런 거 한번 올라가지고 놀래서 바로 설문조사했거든요. 이게 몇 주마다 하지 않으면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교수님에게 직접 전달할 창구가 없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밴드에서 지금은 사실 올해는 많이 안정돼서 대학교마다 하나의 플랫폼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는 그야말로 교수님들마다 각계 전투였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분은 이거 쓰고 저분은 저거 쓰고 이분은 이렇게 해라 저분은 저렇게 해라 도대체 출결은 어떻게 하는 건가 막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임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겸임 객원 강사님들도 통일을 해야 학생들도 혼란되지 않는다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원격 수업 한 100분이 넘게 강사님들까지 전부 이렇게 초대를 해서요. 온라인 강좌 촬영팀, 그 다음에 몇 분을 하면 된다, 교육부 지침, 그리고 과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걸 올렸을 때 전임이 아닌 교수님들의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교의 지침을 바로바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줌에서 특별히 이제 영어라는 과목 특성상 학생들이 연습이 필요해서 소그룹이 필요한데요. 잘 아시는 줌은 소그룹을 활용해서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줌은 그 온라인 수업에서 부족한 소통을 이렇게 보완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그 과제 수행을 시키게 되는 학습자들의 연습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과제 수행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페이스톡, 줌, 구글밋, 그리고 회화 수업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페이스톡이 무료잖아요. 그래서 2명씩 그걸 보고 서로 영어로 일정 부분 해서 그걸 녹음 기능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올려라. 그렇게 했더니 뭐 우리가 대면은 아니었지만 나름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또 것으로도 우리가 흔히 보이는 무료 앱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데요. 클래스 카드 앱을 설치하고 이 과목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지하철이나 뭐 버스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앱이거든요. 요거를 했을 때 아주 또 효과도 좋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는데요. 지금은 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좀 유료로 전환이 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은 카카오톡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구글 미시나 줌, 온라인 강좌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뭐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의견들,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수업 방식은 온라인 강의 플러스 클래스 카드 플러스 실시간. 그러니까 학생들도 한 가지 방법만 했을 때는 다 불만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강좌만 했을 때는 소통이 안 된다. 줌으로만 했을 때는 난 그 시간에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도 듣게 해주지. 그리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강좌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면서도 이런 그 소통의 채널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처럼 다양한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가 있었고, 또 비공개 댓글, 이메일 알림, 이런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소통, 또 단체 채팅방을 통한 교수자의 공지, 밴드는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 공간, 줌의 소그룹식 활용으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가 있었고요. 재원으로는 정말 올해 사실 더 많은 또 발전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아직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런 소통의 채널과 방법들을 더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박은영 교수님의 비대면 대학 수업의 양방향 소통 방안 연구는 우리 비대면 시대의 교육 환경에 대비하고 그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 시행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그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이바지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좋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교수님의 연구가 최근에 발생한 이런 코로나 사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주제라고 보고요. 또 토론자인 제 입장에서는 자칫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는 체 하다가 휴브리스에 빠지기 쉬운 그런 걱정이 있는데,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의 이렇게 분과별로 다 이렇게 다양한 쌤들이 모이셨지만 강의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에서는 벗어나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사실 블랙스완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00여 년 전에 이 스페니시 플루가 창궐했을 때 지금과 똑같이 마스크를 모든 사람이 착용을 했었고, 또 그 질병의 역사를 거슬러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또 RNA 병원체였고 같습니다. 같고 또 방역 지침도 같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웠다면은 그 안에 그 답의 단초가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 사회에 와서 이런 일을 또다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가 변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굉장히 막연하게 다시 원상 복귀를 할 거야. 옛날로 돌아가겠지. 온라인으로 돌아가겠지. 아니면
뭔가 뭐 변화가 있겠지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제 학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카톡이나 이메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는데요. 저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방법을 저도 교양학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공 학생들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은 그 온라인은 굉장히 그 확장되고 오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에 부과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그 학생들과 그 시냅스의 양을 증폭시킬 필요가 정말 그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시냅스를 늘려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계 기반 학습은 답은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있지만 그 정답이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과 또 설명을 하는 것도 완벽하게 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펜뮬러와 데니얼 오펜하이머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펜은 키보드보다 강하다. 그게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제 노트북과 노트북 기록과 수기 기록을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랬더니 그 노트북으로 이제 기록을 한 학생은 팩트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으나 수기 기록을 했던 학생이 오히려 핵심 정리를 정확하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 똑같은 실험 대상자를 데리고 이번에는 핵심을 좀 뽑아내봐라 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기 기록을 했던 그 학생이 훨씬 기록을 잘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적도 또한 월등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정말 AI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피해갈 수도 없는 거지만 사실 여기에 직접 소통이라는 것이 애날로그적인 직접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냥 지금 이제 토론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수님께서 영어를 전공하셔서 우리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전공자를 벗어나서 사실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는데요. 언택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언택트.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사실 언택트라는 단어는 이제 무인 키오스크나 그때 시대부터 이미 사용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 와서는 5G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로켓 배송 이와 같이 첨단화된 기술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영어를 한 입장에서 콩글리시라는 느낌을 갖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언택트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no contact 또는 zero contact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콩글리시라 하더라도 역수출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지요. 누구 그룹이라든가 킬링 파트라든가 아니면 올킬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콩글리시가 이렇게 넘어가서 해외에서 쓰이는 용어들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CNN 방송에서도 이렇게 언택트라는 말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냥 사실 언어 학습은 더군다나 요즘 기계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주면 되지 굳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양방향 소통을 늘려야 될까? 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은 우리가 언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뭐 의지적 또 지적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거기서 간과하지 못하는 게 어펙티브, 정의적, 즉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하죠. 네, 아무리 뭐 좋은 기계를 갖다 준다고 해도 그 학생과 공감대를 하고 교수자의 어떤 상호작용 없이는 국어 학습도 불가능하다. 아마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인간 교수자가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이론으로도 나와 있고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저도 이번 학기에는 영문법이라는 과목을 했는데 어렵고 좀 수준이 좀 높아서 초기에 많이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원래 문법은 어쩌고 저쩌고 나도 힘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태도가 달라지고 또 용기도 얻고 기말은 훨씬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학생에게 단지 이렇게 기계적인 것만 내가 일방향으로 던져줬을 때는 거의 한 학생이 이거 F가 되지 않을까라고 엄청 걱정하던 학생인데 어떤 그런 양방향적인 소통을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A-까지 받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정말 영어는 전혀 못하는 학생인데 그런 학생에게 내가 어떤 소통이 없이 온라인 강좌만 던져줬다면 정말 그 학생은 F로 끝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수자의 역할들이 비록 비대면 이런 시절이라고 해도 더 학생들과의 소통을 늘려야겠다는 거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주원익입니다. 일단 발표자의 그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한 어프로치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 비대면 수업을 우리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왓에 대한 것은 다 이제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제 how라는 접근법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지만이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한 그 how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면 교육의 어떤 지금까지 가장 표상적인 그 학교는 저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캘리포니아의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가 이 비대면 중심의 교육 과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이 학습자들의 참여도 때문이라고 논문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발표자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러한 툴들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좀 높이려고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질문이 이 과정에서 하나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이 학생들을 평가할 것인가,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가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 참여도의 기반을 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온라인상에서 이론상에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레이딩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레이딩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발표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평가 많이 걱정하시고 특히나 언어는 더 그렇습니다. 저희 인문학이 위주인데요, 저희 학교. 다른 과목은 시험을 보는 과목은 거의 없더라고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다 레포트 제출인데 저희 또 언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암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좀 나눈다면 일단 매주 과제물은 추석 대체처럼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시험 부분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공학 이런 거 공부를 해보면 온라인 시험은 스피드 테스트로 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면 요즘은 얼마든지 부정행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특히나 영어는 구글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주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또 부정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번역기로 나오지 않는 또는 네이버로 검색해 예를 들면 어휘 문제를 똑같이 물어도 뭐 예를 들어 뭐 물은 영어로 뭐냐 그러면 네이버에 치면 워터로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찾아도 알 수 없는 거.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들었으면 이 단어가 이 뜻으로만 딱 사용되는 거. 그거는 아무리 네이버에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온라인 되고 나서 시험 문제 만드는데 굉장히 공이 두세 배로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문제를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최소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그냥 검색해가지고 또 입력하는 학생과의 차별성은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번역기를 금방 돌려가지고 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제가 미리 다 번역기를 돌려봐요. 아 이거는 번역기를 돌리면 애들이 맞추겠구나.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면 주어까지 끊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저도 정말 뛰는 그 학생들의 그 마음보다 더 위로 갈수 어떻게 좀 더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걸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도 늘 더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네, 저 어려운 그런 도시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